안녕하십니까. 법이랑 경매랑 TV의 김동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영상은 경매와 관련된 첫 번째 영상입니다. 이 시간엔 소송부터 경매까지의 대략적인 절차, 그러니까 기초 중에 기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살짝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먼저 하는 이유는 일단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일단 알아야 여러분이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경매 초보이건 아니면 유경험자이건 상관없이, 그리고 지금 현재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건 그렇지 않건 여러분은 일단 법의 최소한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경매에 여러분이 참여한다. 누구 돈을 씁니까? 여러분 돈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피해를 당하더라도 전문가가 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피해를 당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해서 그냥 안심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고 있으면 누군가에게는 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셔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경매와 관련된 제가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같이 나눠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또 있어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러분, 경매는 첫 번째 집행권원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집행권원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할 수 있게 되는 근거 서류를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뭐 판결문, 결정문, 그렇죠? 공정증서 이런 거. 참고로 공정증서는 우리 법원 주위에 보면 공증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채무자가 같이 가서 돈을 빌려줄 당시에 같이 가서 공정증서를 이제 작성을 하고 그걸 이제 서로 발급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공정증서는 마치 판결문과 같습니다. 여기에 기초해서 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 좋을 때, 채무자가 지금 사정하고 할 때, 그때 상대방한테 뭘 써달라고 하기 참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돈 빌려주고 꿍꿍 속으로만 앓고 이래야지 마시고, 돈 빌려주시면서 일단 공증서류라도 작성하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끌고 법원에 가십시오. 법원 근처로 가시면, 그래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렇죠, 나중에 일 터졌을 때 요긴하게 그거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건 여러분, 이 집행권원이라고 하는 것은 민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형사에서도 이 집행권원이 존재합니다. 형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형사재판에 뭐가 있냐면 배상명령 제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배상명령 판결문이 바로 또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고요. 자, 여기에서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누군가에게 문제가 발생했다. 문제 발생이라고 하는 게 별거 있습니까? 돈을 빌려줬는데 지금 돈을 못 받았다. 이거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채권자는 채무자를 찾아서 몇 날 며칠이고 찾고 또 찾아서 드디어 찾아서 멱살을 잡고 흔들어야 되겠습니까?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채권자가 권리 행사한다고 자칫 뺨을 때리거나 멱살 잡거나 이러는 순간 돈을 받는 건 고사하고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돈을 회수할 때는 어떻게 한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돈을 회수한다. 그러면 돈을 회수할 때 일단 단계를 거쳐야 되겠죠. 판결문을 받아서 여기에 기초해서 뭐 한다? 강제 집행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참여하려고 하는 이 경매가 강제 집행의 일종입니다. 아시겠죠? 자, 분쟁 해결 방법에 소송을 통한 해결 방법이 있고 기타의 방법이 있습니다. 기타의 방법에는 뭐 조정이나 중재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 이 소송을 통한 해결 방법, 소송하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통한 방법이 있는데 각각의 정식 절차와 간이 절차. 그러니까 민사에도 정식 간이, 형사에도 정식 간이 이게 있죠. 먼저 정식 절차는 법이 정한 모든 절차를 거치는 절차입니다. 이걸 정식 절차라 하고, 간이 절차는요. 그래서 이 사건이 경미하거나 단순할 때 거치는, 그러니까 정식 절차를 간단히 해서 거치는 이런 간이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민사소송과 관련해서 이 간이 절차에 그렇죠, 이제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절차랄지,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지급명령 제도랄지 이런 것이 있고요. 형사 같은 경우는 약식 절차와 즉결심판 절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정식 절차, 민사 정식 절차 같은 경우는 법이 정한 모든 절차를 거치는, 즉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먼저 채권자가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이걸 받아들고 답변서를 제출해요.
그러면 이 답변서에 대해서 또 답을 해야 되겠죠? 말 그대로 우리 일반인이 서로 싸우는 것처럼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변서가 나오면, 원고가, 그러니까 채권자가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하는 준비서면, 그러면 다시 채무자는 반박하는 이런 식의 이게 공방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법원은 공개된 이 재판정에서 이 내용을 서로의 어떤 공방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심사한 다음에 심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판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형사 같은 경우는요. 처벌해 주세요라고 해서 재판을 구하는 걸 이제 우리가 이제 공소제기를 하죠. 공소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여러분? 검사한테 있습니다. 경찰한테 있는 게 아니라 검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마치 민사의 그 원고처럼 소제기를 하는 건데, 형사에서는 공소제기를 합니다. 공소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다음 피고인 상대방은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유죄이면 유죄, 무죄이면 무죄, 그 취지에 따라서 반박을 하는 거겠죠. 방어를 하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형사도 판결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재판은 이렇고, 자, 신급제 관련해서 우리 재판은요, 3심제로 되어 있죠. 3심제. 1심이, 자, 우리 지방법원에서 하는, 그 다음 2심이 고등법원, 3심이 대법원에서 하는 이제 재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3심제로 되어 있고, 1심 판결, 자, 민사를 집중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심 판결이 나왔죠. 만약에 1심 판결에 불복을 했다. 원고승, 1심이 원고승. 그러면 피고가 여기 이제 불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불복하면 2심으로 가는 거고, 만약에 승복하면 여기서 확정이 되는 거고. 자, 불복에서 2심으로 갔습니다. 2심 또 판결이 나오겠죠, 나중에. 그러면 이 판결에 불복하면 3심으로 가는 거고, 승복하면 여기서 확정이 됩니다. 3심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다투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거기에서 이제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확정된 판결문 가지고 여기에 이걸 기초해서 자, 뭐 하는 거라고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자, 그러면 판결문만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거 아니죠. 여러분, 판결이 나오면요. 일단 우리 법원에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해요. 나 강제 집행할 때니까 집행문을 부여해 주세요라고 해서 집행문 부여 신청하면 집행문하고 송달 확정 증명원 몇 가지 서류를 갖추어서 우리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을 하는 것이죠. 네, 신청을 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강제 집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1심이나 2심 재판 도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걸 막기 위해서 이용하는 우리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 처분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만약에 뭐 부동산이 있다, 동산이 있다, 이래 할 때는 뭐 하는 거예요? 빨리 가압류, 가처분 하면서 도망가는 것을 막아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자, 참고로 여러분, 이 화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이 화면은 우리 정식 재판에 있어서 소장입니다.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입니다. 자, 그다음, 자, 이 화면은 판결문입니다. 판결문이 있고요. 그다음 지급명령 결정문이 있죠. 그다음 우리 그 법원 그쪽 공증사무실에서 하는 공정증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참고만 하시라고요. 자, 그다음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거죠. 이런 것들 가지고 집행문 부여받아서 강제 집행을 하게 된다. 네, 강제 집행 신청을 하게 되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자, 강제 집행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강제 집행의 종류를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채권이 있죠. 예를 들면 채무자가 은행에 대해서 예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예금 채권을 대상으로 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또는 전부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강제 집행한다 하면 유체동산 경매입니다. 그다음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강제 집행한다 하면 부동산 경매고요. 기타 강제 집행 제도로서 우리가 채무 불이행자 등재 제도가 있고 재산 명시 제도가 있고요. 재산 조회 제도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것들이, 그러니까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강제 집행도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시간엔 우리 소송부터 경매까지의 전 절차를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여기
이 오늘 했던 내용이 전부가 아닙니다. 거기에도 할 말이 뭐 당연히 많은데 일단 경매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최소한의 것이다. 이 정도로 보시고요. 앞으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